안녕하세요. 빵변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승계 작업,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단계로 설명드릴 건데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첫 단계는 이건희 회장의 와병부터 제일모직과 물산의 합병 결정까지, 두 번째 단계는 합병 추진 발표부터 주총 합병 결의까지, 세 번째 단계는 2015년 7월 17일 합병 결의부터 현재까지 3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14년 5월에 이건희 회장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죠. 그래서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승계 작업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하자.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에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하나도 없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력을 전혀 갖지 못한 구 삼성물산에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무려 4% 정도나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를 합병하게 되면, 즉 합병해서 생기는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4.06% 정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의 16.4%를 이재용 회장이 갖는 그런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치를 높여야 되고,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이 한 주도 없으니까 가치를 낮춰서 합병을 해야, 그래야 아까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모직의 주가를 올리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상장 주식의 합병은 주가를 통해서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관리 차원에서 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모직의 가치는 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공시를 통해서 또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바로 회계법인들입니다. 이 회계법인들은 삼성그룹의 사주를 받아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1이라면 물산의 가치는 0.3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합병 비율을 짜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일모직의 유령 바이오 사업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무려 3조 원으로 평가를 한 거고요. 에버랜드의 유휴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바꿔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일모직의 투자한 회사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정밀하게 한 게 아니고 증권회사 리포트에 나온 수치들을 적당하게 평균을 내서 가치를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콜옵션을 누락한 겁니다. 콜옵션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중에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지분을 바이오로직스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의 절반 정도를 그 바이오젠에게 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부채죠. 그 부채를 누락을 한 겁니다. 언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그걸 누락함으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고 그에 따라서 제일모직의 가치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일 제대로 평가를 했다면, 그런 조작 없이 제대로 평가했다면 적정한 합병 비율은 1대1 또는 1대 1.35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대 0.35로 합병을 하려는 것은 국민연금의 찬성을 받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7일 마침내 제일모직과 물산이 합병을 했는데, 합병한 다음에도 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왜냐하면 합병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새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모직이 투자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높여야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에 대한 부채를 빠뜨렸는데, 그것을 제대로 반영을 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이고 합병을 한 거니까 사후에 그것을 뒤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방법을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회계 방법 변경은 특별하게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심각한 회계 사기라는 것이고 그 규모가 추정하건대 약 4.5조 원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난 2019년 7월 20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환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을 했다. 이렇게 회계 사기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삼성그룹은 거짓말과 증거인멸로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를 방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닥을 깨서 그 안에다가 자료를 넣고 시멘트로 발라버린 거죠. 예, 그런 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에서 자행한 회계 사기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끝까지 지켜본다고 하네요.